배불러가지고 좀 더 쉬고 싶었어요. 졸음도 조금 오고 수업만 왔으면 딱 1시간 딱 잤으면 좋겠더라.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또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운명을 이겨내야죠. 갑시다. 연산군부터 갑니다. 왕은 왕인데 이 사람은 폐위됐죠. 폐위됐기 때문에 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묘호를 받지 못했다. 태정태전 문단설이 가다 묘호라고 하는데 묘호를 받지 못했죠.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연산군이라는 칭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무오사와 갑니다. 무오사 때 김종직은 부관참시. 무오사 때 이미 김종직은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대신에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다가 조의제문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탄핵이 됐죠. 그 결과 김종직은 부관참시. 부관참시란 무덤을, 이미 돌아가신 분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관에서 끄집어내. 부관이란 말은 도끼부자야. 도끼로 관을 때려 부신다는 뜻이야. 우리 관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난 다음에 매장을 하잖아. 그지? 도끼를 들어서, 도끼부자니까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관을 때려 부서 시신을 끄집어내서 다시 뼈를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일렬로 쭉 세운다고. 그래서 다시 칼을 빼서 시신을 칼로 베요. 돌아가신 분들 베는 이유는 뭐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교 국가에서 부모님이 됐던 가족의 누군가의 시신을 갖다가 빼내서 이렇게 살상하는 것은 되게 치욕적이다. 명예를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있던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부관참시당했고 김일손은 유배를 가게 됐고 사약을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갑자사 김갱필 평안도 해천의 유배. 요거 밑으로 가야 돼. 김갱필이 유배 갔다. 그리고 조광조 밑으로 가면 돼. 조광조가 이때 제자가 돼서 학문을 전수받았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조광조가 뭐가 됐다고? 살인이 됐다고. 자연스럽게 스승이 살인이기 때문에. 한 명에는 부관참시 당했다. 네, 한 명에는 돌아가신 분인데 부관참시 당했다. 두 번째, 국왕의 난행을 비박은 추석 업문을 쓰지 한글 교습 중단. 이것도 별표. 네.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고 상소문을 되게 많이 썼는데 전부 다 업문으로 썼다. 한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교습을 중단시켰다. 각도의 채홍사, 채청사를 파견, 미녀와 양말을 취하고 여성들을 이렇게 미인들을 끌어들이는 관청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마 조선 왕 중에 이런 왕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 유일무이할 것 같습니다. 네. 전국 팔도의 미녀들을 끌어들여서. 네. 성균관 학생들 다 몰아내고 놀이터 삼았다. 대단하죠. 요즘 시면 전국에 대학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서울대학이라고 본다면 서울대학교 학생들 다 끄집어 내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말을 길렀다는 거죠. 교육의 산 현실을 갖다가 완전 무시했던 것들이죠. 처용무,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풍두무로 개칭했다. 네, 풍두무로 개칭했다. 황간 깊천산의 죽음을 계기로 풍두무로 개칭하였다. 신원패는 신원패 5번이죠. 빈출 자주 나오는 기출이에요. 우리 여성들에게 목걸이 많이 차는데 목걸이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가 패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신원패라고.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입은 할을 가져오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어딜 가나 마음 편하리라. 그러니까 입 다물고 다니라는 뜻이에요. 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 신원패를 달고 다니게 만들었다. 역시 폭군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중종 갑니다. 연산군의 이런 폭행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중종 반정을 통해서 중종이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자, 중종도 1번 삼포회란과 비변사. 부산포, 연포, 제포의 애인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 계기로 비변사가 임시기로 설치 별표를 한 3개 갑니다. 매년 지문에 나오는 겁니다. 매년. 비변사의 밑을 보아야 됩니다. 비변사.
삼포회란을 계기로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설치했다. 중종 때.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치체제의 개편. 양반호를 군역에서 제외했다. 그러니까 양반집 아들내미들은 군대 안 간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중종 반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 자기 자식들 군대에 보내려고 하니 생각하니까 보내기 싫거든. 군대란 게 안전하게 제대하고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부자간에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빠 너 군대 가기 싫은데?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가고 깨겠지. 결과적으로 군대를 제외됐다. 상민이 직접적인 군역을 1년에 군포 2피를 대처한 군적수포제를 시행하였다. 군적수포제면 주어가 됩니다. 서원건립 별표 빈출입니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게 되었다. 중종 때 별표 빈출이에요. 이것도 백운동 서원이 명칭이 바뀌죠. 그죠? 이렇게 명칭이 바뀌죠. 이거 사액서원이라고 그러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태계 이양이죠. 네. 이양 시기에 백운동 서원에서 소수서원으로 편액 또는 사액. 편액은 요즘 말하면 간판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학원 간판이 바뀌었고, 사액서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 자금을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노비, 토지, 서책이라고 보통 얘기죠. 이런 것들 국가에서 주는 걸 우리는 사액서원이라고 그러죠. 이양의 노력으로 사액서원화되었다. 그 이름이 소수서원이었다. 그 다음에 4번 이륜행실도 장유 붕의 윤리를 바꿨다. 요 빈출이 아니라 기출입니다. 기출. 예, 이륜행실도. 삼강행실도 누구라고 그랬죠? 세종대왕. 이륜행실도 중종. 조광조의 개혁정신 실패하는 기묘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네. 명종갑니다. 명종. 을묘예변갑니다. 그 을묘예변 보시면 전라도 해남군 북평면 오늘날에 그때 용어는 단량포에 일본 배가 침입이 왔는데 우리 병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륙에서 칼로 우리 백성들 도륙을 하게 되었다. 전라병사와 자은고사를 살해하고 전라도 영암 지역까지 침범. 그 일대 해남, 영암, 장흥, 강진 4개, 5개 정도의 오늘날의 군단위가 얘들이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를 계기로 비변사가 상설함이 줄었습니다. 비변사가 이제는 을묘예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그렇다면 을묘예변 시기에 우리나라 군사 배치는 진관입니까? 재승방략체계입니까? 그렇지. 재승방략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어요. 적어놔야 돼요. 네. 을묘예변은 재승방략체계이기 때문에 전라도 해남 지역이 뚫린 거예요. 왜일까? 재승방략체계는 도 단위의 군 배치예요. 도 단위 군 배치이기 때문에 최일선에, 최전방에, 최바닷가에 군사를 두지 못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애국 노락지로 가는데 인천 앞바다에 군대가 아무도 없어. 군인들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나를 방해하는 조사 아무도 없어. 어떻게 바로 착륙하지? 배사 하륙에서 착륙해서 어떻게? 바로 칼 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빼앗았을 거 아니에요.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왔는데 군사가 딱 배치되어 있어. 그럼 이거 뭐야? 진관체제야. 진관체제라고? 진관체제 말고 군단이 제1선에 배치하는 걸 다 진관체제. 그 다음에 2선에 배치하는 것들. 이건 뭐야? 재승방략체계. 이거 인천이라 치면 인천광역시에 뭐 미추홀구라든가 부평 쪽에다가 군대 본진을 두고 저 앞바다에다가 제물파 앞바다에는 아예 군대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착륙하겠지. 이걸 재승방략체계를 한다고. 그거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 진관체제를 막 글로 막 외우려고 하는 사람, 재승방략체를 막 글로 외우려고 하는 사람. 예문을 드렸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혹시 여기 이제 재물포 쪽에 사무시던 분은 생각하면 돼. 재물포 아파트 군인이 있어 없어? 주둔하는 군인 없지. 그 무슨 체제라고? 재정방약 체계라고. 오케이? 인천 아파트 군인이 주둔하고 있어. 그 뭐라고? 진관 체제라고. 그럼 진관 체제에 있을 경우 어떻게? 인천 아파트 뚫리지 않을 거 아니야. 최소한 또 싸울 거고 또 뒤에 부대가 보충부경이 와서 보충해 줄 거고 소식이 들렸을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진관 체제, 재정방역 체계야. 다시 한번 재정방체 뭐라고? 군 단위 진관체제는 재정방역체는 도단위 군사배치라고. 도단위 군사 그 땅이 넓어지잖아. 그러니까 땅이 넓어지면 일선 하나하나에 다 배치 못하게 되는 거야. 왜? 이 자식들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어? 그 약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의고사에 틀리신 분들 꼭 계세요. 모의고사 틀리는 건 괜찮은데 실전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진관하고 재정방역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임꺽정에나 이게 사료로 나올 거 대비하셔야 된다. 임꺽정에 대한 사료를 줄 거고 그리고 이 시대상으로 부른다. 명종식의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선택적으로 골라내는 것들이야. 자 보죠. 어려운 성리학이 유입되었으며 이걸 계기로 임꺽정에 나올 계기로 어려운 성리학이 뭐지? 그렇지. 줄이론, 주기론이에요. 다 했잖아요. 이거 수없이 했잖아요. 쉬운 성리학이 있고 이거 언제야? 고려 말이라고. 이건 중종 때 임꺽정의 난을 계기로 어려운 성리학이 들어왔다고. 어려운 성리학 뭐라고? 주리론, 주기론. 이거 누구야? 이양 아저씨. 고려 말의 쉬운 성리학은 뭐야? 소학. 하나 더. 고려 말에 한번 했어. 복습이야 지금. 뭐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임꺽정의 난을 계기로 봐. 나라가 건국돼서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체계가 안 잡혔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어려운 성리학, 주리론, 주기론이 들어오게 되더라. 근데 문제는 뭐야? 관념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고 우리 실천하면 참 좋은데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학문하고 있다는 거야. 관념화가 됐다는 거지. 이게 어려운 학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특히 여기 뭐 이공계 쪽에 전공한 친구들 봤을 때 인문계 쪽 보면 어떻게 답답하지? 저거 배워 어디서 먹으려고 하지?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뭐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 선생님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공계 친구들 되게 답답하지? 취업 안 될 텐데. 안 됩니다. 네.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문과 쪽 애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뭐 공모를 좀 준비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이공계야 뭐 자기 전공 찾아서 취업 비교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직업군이. 네. 예나 지금 꼭 같아요. 네. 자, 명종 때 양주 출신의 백정, 아전, 노비, 평민들을 귀화, 항해도 9월산에 밑줄 긋습니다. 9월산 나오면 무조건 임꺽정의 난이에요. 이건 이렇습니다. 명종 때 그 대표적인 윤원영 세력의 권력을 잡아요. 그죠? 문정왕 왕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정왕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책에 늙은 여우라 불러요. 명종의 어머니세요. 명종의 모우죠. 그러다 문정왕후의 남동생이 윤원영이에요. 윤원영이 어떻게 하죠? 부패의 끝판왕이 됐죠. 관직 청탁하고 승진 청탁하고 뇌물 받고 자기 집에 아까 늘어나는 건 건물이요. 냄새 나는 거 썩어가는 음식 냄새다 이렇게 했잖아요. 원체 많은 뇌물들이 들어오니까 이 세력이 이렇게 권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늙은 여고 이렇게 자기 친동생한테 권력을 심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봐보죠. 요 시기에 윤원영의 뇌물을 갖다 바치고 부안해 동안 친구들만 주변에 다 몰리게 됐다는 거야. 대신에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이거 봐. 이게 서해안이잖아요. 그죠? 이게 세조 때, 원래 세조 때는 이렇게 땅이 이런 정도 됐어요. 이렇게. 이걸 간척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국토가 늘어나는 거예요. 갖다 돌멩이 흙 부어가지고 땅을 넓혀놓은 거지. 그리고 이걸 우리 영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농토가 된 거지. 농지가 됐겠지. 근데 이 농토가 만들었다면 이 땅이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이 여기를 경작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경자 유전. 밭을 가는 자가 농지를 가져야 한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질 않아요. 대부분 이 땅 주인이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땅 주인들 이 사람들이에요. 완전 부패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가장 그 당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바닷가에서 나는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뭘까요? 여자의 마음을 여기에 빗댑니다. 바닷가에 나는 갈대. 죄송합니다. 요즘에 통용되는 단어가 아닌가 봐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 이런 게 아니에요. 갈대는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약하니 계속 이렇게 휘날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이렇게 바람 부는 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여기 남성분들 그 여자의 마음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잖아. 여자 입장에서 그렇잖아. 선택지가 많잖아. 여자 입장에서 하나 초이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란 말 틀린 말은 아니지. 그치? 왜 한숨을 줘? 응? 알았어. 나 저렇게 선생님한테 노골적으로 선생님 수업 나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들었어요 또. 네, 알았어요. 그 갈대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봐봐. 뭐냐면 갈대를 베어다가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갈대를 베어다가 만들어 팔 때는 단가가 안 들어갔다고. 기본 단가가. 근데 얘네들이 권력자들이 여기에 갈대를 베을 때마다 이제는 단가를 하나씩 매겨서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단가 가격이 어떻게? 10원에 팔 게 20원에 팔아야만이 내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거야. 근데 10원에 팔다가 20원에 팔면 이 물건이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럼 불만이 쌓이게 되지. 왜? 당장에 자기 밥벌이 하기 어려워졌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삼도 지역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여기 올라가게 된다고. 인격장에 찾아가게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농산물이 생산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먹고 남아요. 잉여 농산물이 생기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팔아야지. 썩힐 수는 없잖아. 그럼 이게 서울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기존의 서울시장 이 정도 크기라 쳐봐. 근데 쌀이 이렇게 더 추가 들어온다. 그럼 쌀 가격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떨어지지. 그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윤을 남기고 자기만 이익 보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뇌물로 갖다 바쳤던 것들이야. 뇌물을 줘야 할 권력자들에게 들어가야 할 돈들이 감소하게 돼, 축소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원인이 어디냐고 봤을 때 찾아가 봤더니 임꺽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결집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 마찬가지. 그러니까 통체적이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결집되어 있고 부패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지는 부분들이 표출된 게 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임꺽정의 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꺽정의 난 가장 쉬운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물어본다면 뭐냐면 임꺽정의 난을 사료로 던져주고 명종 시기에 선택지 하나 골라내라는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페이지 넘겨갑니다. 그 두 번째 사례 한번 봐봐. 여기 나와 있구나. 16세기 명종 때 상황. 늙은 여우 밑줄 보면 돼. 뒤에 거 안 읽어도 돼. 네, 늙은 여우. 두 번째 박스에 사료에 보시면 늙은 여우라는 단어가 있어. 문정왕후에 대한 얘기니까 늙은 여우 하나만 가지고도 명종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구나 정도로 우리가 캐치하고 문제를 푸시라고요. 자, 이어서 선조 가보겠습니다. 선조. 개별적으로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인조하고 선조를 제일 싫어합니다. 전쟁에 우리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고초를 겪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하고 선조는 그 정권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국가적인 국난을 겪었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지켰어요. 선조에 대한 정책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면 되겠네요. 붕당의 시작. 되게 어려운 말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붕당의 시작점. 이렇게 동인과 서인 이렇게 김효원, 심의겸 싸우는 이유
이조 전랑직에 대한 자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다, 선조 때.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의 박스 하단부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봐보세요. 이조 전랑의 권한 봐봐. 중간 부분에 1번 자대권,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원래 왕이 임명권을 가지고 물러나면 되는 거거든. 근데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이걸 자대권. 낭청권, 제야 인사를 추천하는 권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되게 똑똑하고 소문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을 추천하는 권한을 갖다가 낭청권이라고 한다. 제야 인사를 추천하는 권한이다. 세 번째, 통청권, 3사의 관한의 선발 권한. 그러니까 사원부, 사관, 홍문관 관료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야. 엄청난 거지. 언론을 장악해 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 한림 해청권, 사관의 후임자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사관은 누구예요? 역사책을 기록한, 예를 들어 선생님 같으면 이런 일을 했겠지. 역사를 막 기록한 사람이었겠지. 이걸 자기 사람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이조 전랑자리였다. 마지막 별표 가보시죠. 이조 전랑권의 자대권, 통첩권의 권한 영조 때 폐지되었고, 정조 때 다시 부활해서 다시 폐지됐다. 그러니까 최종 폐지된 것은 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조 잠시 부활했지만 정조 때 완전히 다시 폐지됐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의 분열, 정열이 모반 사건, 정치의 건재의 사건, 선조 때 벌어지는 사건, 이거 좀 해드릴까요? 중간에 쑥 들어와서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됐는데. 자, 좀 지워볼게요. 흐름을 좀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명의 왕들 혹시 암기하고 있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들 거예요.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선조 때부터 쭉 크게 잡아봤어요. 자, 선조 때 보이고 보여요? 붕당이 시작됐다고. 붕당이란 동인 서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 이렇게. 아까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사권을 가지고 이조 전랑직 자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다시 봐봐. 동인들이 다시 또 쪼개지죠.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진다. 같은 동인 내에서 이렇게 쪼개진다고. 그 원인이 방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 99쪽의 제로에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정열입, 모반 사건. 두 번째, 건저희 사건. 이렇게 잡아지는 거예요. 분당사 이렇게 됩니다. 정열입은 원래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에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전개에 진출했는데, 정열입은 여기 서인의 영수가 이이고 동인의 영수가 이황이에요. 그죠? 근데 원래 이황 밑에 정열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인인 거죠. 출발점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열입은 탈당을 하게 돼요. 요즘 말로 치면. 탈당하러 간 다음에 다시 동인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서인에서 동인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야. 이렇게. 정열입이. 그런데 정열입이 선조와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이유는 정열입의 생각과 선조의 생각이 달라요. 선조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은 다 자기 거야. 왜? 자기가 왕이니까, 국왕이니까. 근데 정열입은 어떻게 생각하죠? 조선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왕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공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적 물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조의 생각과 정의의 생각 완전 다른 거지. 완전 이데올로기 자체가 다른 거야. 요즘 치면 완전히 다르지. 독재를 하는데 인정해달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뭐 얘기할 수 있고. 되게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의여러분, 선조로부터 더 이상 같이 정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낙향을 하게 돼요. 아까 고향이 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전주 쪽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낙향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거기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켜서 애국의 침입에 대비하게 돼요. 네. 그래서 대동계를 조직하죠. 그리고 애국을 격퇴하기도 해요. 그리고 전라도 관찰사로부터 약간 훈포장도 받기도 해요. 애국을 격퇴하는데 고마움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이걸 이 같은 서인들이 노려보고 있어요. 정의협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노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 초에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이 있죠. 세조 때 성종 때 완성되잖아요. 이게 있어요. 사병이 혁파됐어요. 태종 때.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사병을 거느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병을 양성했고 애국을 격퇴, 두 가지 좀 복잡해 얽히고 설켜 있지. 이걸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것도 됐어요. 왜? 법의 위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사병을 만들어서 애국의 침범을 막아내고 격퇴해서 훈포장을 받아서 관찰사로부터, 도관찰사로부터. 이해 갔죠? 근데 서울에는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트집을 잡았습니다. 누가? 서인들이. 저 자식이 우리 스승님 율곡 2 밑에 있다 갑자기 배신 때리더니 갑자기 내려가서 낙향하더니 사병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킨 죄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애국 격퇴한 공이 있다. 아니면 사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란이 조짐이 있고 법의 위반이다. 자, 보세요. 반란이다. 손 한번 들어줘봐. 영모다. 사병을 거느리고 법에 위반된 영모다. 법의 위반이다. 영모는 아니더라도. 없어? 한 사람? 이 사람은 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예. 요즘 추세에 맞는 사람이 법치국가 추세에 맞는 거죠. 근데 영모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손 안 든 사람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세력들, 서인 세력들에 의해서 정열이 모반으로 걸리게 됐어요. 영모로 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병을 양성한 것 자체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아무리 국난을 이겨내고 애국을 물리쳤지만 이 결과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영모죄가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영모죄를 다스리는 데가 어디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렇지, 의금부예요. 네.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정열입이라는 사람은 큰아들과 함께 피해만 가는 거지 압송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밑에 있는 부하들이 중간 간부들 싸그리 잡아다가 의금부에 가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됐어요. 요걸 보고 이제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좀 비겁하다. 남자답지 않다. 아니, 자기 한 몸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 살려야지. 그게 장수가 해야 할 일이고 캡틴이 해야 할 일인데 좀 비겁하지 않느냐. 아니, 밑에 애들 다 죽어가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생각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 생각이. 정열이는 좀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인을 갖다가 영모로 몰았으니까 좀 억울했겠죠. 결국은 정열이는 큰아들과 함께 자결로 끝났어요. 자결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조선왕조 500년 중에서 그러니까 앞에 정열입이 반란 사건이 일으키기 전까지 많은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따르는 앞에 있는 많은 반란 사건 토탈 합쳐도 이걸 못 따라갈 정도로 많은 희생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많은 희생을 따랐던 게 호남하고 영남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이 3분의 2, 희생자 3분의 1이 영남 사람들이었어요. 이해 가셨죠? 네. 그런데 정열입의 모반 사건의 의금부의 총 책임자가 정철이였어요. 정철이였어요. 정철이 서인 출신이에요. 서인이 정열입의 배신에 대해서 정철이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정철에 의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호남과 영남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됐다. 참고로 정철은 호남의 친구들과 호남의 선생님으로 교육을 받았던 친구이기도 해요. 정철은 호남에 가면 거의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인 백정, 정철을 이렇게 불렀어요. 동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소, 돼지 잡는 백정처럼 이렇게 취급을 할 정도로 되게 비판을 받은 대상이기도 해요. 이 공을 세워서 선조한테 정철이 넘버 2에 해당되는 자의정의 제수를 받게 돼요. 자의정, 1, 2, 3에서. 자, 자의정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왕에게 시무책을 건의하는 게 그 당시에 관례였어요. 가장 우리나라에 중요한 게 뭔가? 요즘은 가장 중요한 누구나 말할 것도 다 코로나지. 코로나 어떻게 종식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장 큰 이슈가 돼 있지만 이때 이슈를 가장 문제점을 갖다가 하나 왕에게 건의해야 돼. 이때 이제 영의정도 하나 모시고 자의운동, 그다음에 의정운동. 여기가 영의정 이산의 대감, 여기가 유성룡. 이 사람 전부 다 동인들이에요. 동인이에요. 누가 딱 들어온 거죠? 자의정? 정철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정철이 서인이지.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승진 파티에 불러요. 정철이. 대감들 한 자리씩 부르지 이렇게. 술자석에 초대해서 술 한 잔씩 이렇게 축하합니다. 말로는 축하하지만 속은 쓰립지. 그렇잖아. 엊그제 같이 붕당했던 애가 탈당해서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앉아있으니까 자기 붕당 사람을 다 희생시켰잖아. 속으로는 되게 이걸 그냥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겠죠. 또 정치란 게 그럴 수 없잖아요. 앞에서 뒤에서 다 생각이 다르니까. 정철이 물어보죠. 영의정과 우의정들에게. 당신들은 삼정승에 올랐을 때 어떤 걸 시무책 올렸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저는 뭘 올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글쎄요. 담담하죠. 아무 생각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술자석에 나오고 싶어 나온 사람들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사례 나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선조가 임질연회 끝났는데 세자 측봉이 안 돼 있어요. 이 왕이 그때 당시에 왕이 40살이 넘었다고. 40이 넘으면은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국왕의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세자가 있어야만이 왕이 죽고 나면 세자가 바로 왕이 즉위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다툼을 줄일 수 있거든요. 혈육 간에 전쟁이 벌릴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 자식이 왕이 되기를 원하니까 후궁 입장들에서. 그 결과 정철이 세자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 세자를 갖다가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임진왜란때 공을 세웠던 되게 똑똑했던 인물 광해군을 왕으로 추천한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광해를 세자로 책봉한다. 즉 건조라는 말은 빈 자리를 채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의 문제를 갖다가 건의하는 걸로 합의를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조정에 나가서 왕을 만나죠. 그래서 선조가 물어보죠. 뭐 신무책에서만 건의하세요. 이렇게. 전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세자 자리를 갖다가 추천합니다. 누구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전에 전란을 봤더니 임해군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광해군을 갖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추천을 하죠. 광해군을 추천하는 데 대해서 선조가 마땅치 않아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해가 똑똑해요. 광해군이 똑똑하긴 한데 적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는 저 막내예요. 막내. 김씨소생의 영창대군을 좋아해요. 왜? 이제 꼬맹이가 아빠 하니까 얼마나 이뻐 귀엽겠어요. 얘는 성인 돼가지고 귀여운 맛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귀여운 맛 없듯이 꼭 같아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건지 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정철이 훗날 유배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성룡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하 나이 아직 보령 미령하여 나이가 아직 어려서 세장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전마마 첫 번째 부인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로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이 된다는 거야. 결국은 16살짜리인가 데리고 결혼해요. 누가요? 꼴 보기 싫은?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아저씨가. 내일 모레 죽을 할아버지가 이제 새파란 인생 16살짜리 애들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 처자 운명 어떻게 하라고. 그잖아. 뭐 사랑해서 결혼하고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에 뭐 나이에 국경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시기에 내일 모레 죽을 할아버지하고 이제 새파란 애하고 이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 옛날 왕들 이러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러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진짜 요즘 집엔 센스 없는 왕들, 눈치 없는 왕들 되게 많습니다. 한 여인의 운명을 확 바꿔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돼서 광해군이 왕이 되긴 됩니다. 됩니다. 그 임진왜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풀려나죠. 유배길에 풀려나죠. 그래서 강원도로 유배 가죠. 우리 국어시간에 유명한 책 제목,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나를 이렇게 죄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보냈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게 삼위인곡이죠. 됐죠? 강해군 하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게 많은, 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예교 정책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립외교 정책입니다. 중립외교죠. 기존의 명나라와 새롭게 부상하는 청 또는 후금이죠. 청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아, 연달아 오네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인조가 오네요. 인조 반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죠. 이 사람이 이제 능양군이라 불러요. 광해군의 이복 동생이었죠. 능양군이 중심이 되어서 이기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조 반정을 이루겠던 인사입니다. 좀 안타깝죠. 두 번의 난을 겪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쳐서 우리가 나라가 엉망진창됐죠. 이때는 후금이 공격해 왔고 이쪽에는 청나라가 공격했던 시기, 우리 국가 최대의 국난이 왔던 시기입니다. 효종갑니다. 인조의 아들입니다. 효종은 원수를 갖겠다고 하면 뭐하죠? 국벌 정책을 추진하죠. 어디를 중심으로? 의형청을 중심으로 국벌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현정입니다. 현정 때는 우리 알다시피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인조의 작은 부인이 있죠. 자이 대비 효종이 사망하고 효종 비가 사망하고, 이거 1차 이송이라고 하고 이걸 2차 이송이라고 하죠. 즉 예성 논쟁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정통성 문제에 시비가 걸렸다 해서 이걸 예성 논쟁, 예법에 대한 송사가 걸렸다. 효종이 사망했는데 자기 작은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셔. 이 사람이 옷을 몇 년을 입어야 될 것인가, 복상을 얼마쯤 입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효종 비가 돌아가셨죠. 효종 비가 돌아가셨을 때 몇 년을 입을 것인가. 1차 유송, 2차 유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유송은 서인이 승리하고, 그죠? 2차 유송은 남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기의 송, 가빈의 송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종 가보죠. 숙종은 되게 뒤에 또 별도로 따로 할게 되게 정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종임금은 일단 숙종임금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치는 뭔가요? 황국이죠. 한국 정치죠. 한국 정치죠. 한국이란 A라고 하는 당이 집권하다가 B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B당을. B가 집권하게 되면 A라는 정당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이걸 한국 정치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그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숙종 임금이 개입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어느 특정 정당에게 권력을 몰아주지 않겠다는 사고가 바닥에 깔려있는 게 숙종 임금의 정책 중에 하나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종은 몸이 병약해서 그렇게 재임 기간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영조, 정조는 우리 시험에 제가 별표 5개를 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7개까지 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 시험 출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도대체 뭐가 나쁠까요? 비교입니다. 이게 영조 겁니까? 이게 정조 겁니까?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영조 정책이 아닌가요? 병조 정책이 아닌가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영조, 정조 구분하는 것. 책도 구분하고 정책도 구분하고 되게 할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요건 우리 알다시피 안동김씨 세도정치, 풍양조씨 세도정치식이 되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이제 반란 사건은 한두 개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쭉 한번 잡아보시는 겁니다. 이걸 내용 다 잡게 되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강해군 가보겠습니다. 99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북인의 개혁정치 보겠습니다. 이 강해군 때 북인이 있는데, 북인도 대북파와 소북파로 나눠요. 이렇게 하셨죠. 예. 여기 주로 이제 남명 조식 계열,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정인홍, 이런 사람들이 잡아왔던 것들과 대북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주로 강해군을 지지하는 세력들, 여기는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에요. 소북들은요, 기본적으로. 강해군의 배다른 동생이죠. 선조는 영창대군이 기워서, 김씨 소장이 영창대군이 기워서 세자로 책봉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만 정치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북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영창대군을 죽이게 되고 영창대군의 어머니를 유폐시키죠. 이거 줄여서 폐모살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대북 세력들이 영창대군의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정치하지 마세요. 궁궐 한쪽 건물에 가둬놓는 거고요. 살제 아우를 죽였다. 아우제자니까 자기 이복 동생이지만 죽이게 됐다. 자, 다시 가볼게요. 전후복구사업, 양전사업. 양전사업이란 우리말로 하면 토지 측량이에요. 양전이란 말은 지금 몇 페이지냐? 99페이지 제일 하단부 강해군 하고 있어요. 못 찾는 분들. 양전사업이란 뭐라고요? 토지 측량 사업입니다. 토지 측량한 이유는 토지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서 세금을 징수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대동법을 시행했다. 이건 별표를 7개 해주셔야 됩니다. 해년마다 매년 모든 시험에 나옵니다. 이유 불문하고요. 7, 9, 9 모든 시험에 나옵니다. 대동법은. 대동법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대동법이란 짧게 얘기하면 지방의 특산물 대신에 뭘로 거주자는 거죠? 미포전. 미포전으로 세금을 내자는 겁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특산물로 내게 되면 어떻게? 부패하죠. 공무원과 결탁이 되죠. 그죠? 불산 공물들이 가장 힘들다고 그랬죠. 우리 지역에 나지 않는 물건을 세금 내게 한다. 이걸 불산 공물이라고 불러요. 불산, 나지 않는 세금을 국가에 바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더라. 이거 누구의 농간이라고 그랬어요? 박납업자와 중앙에 하급 관료였던 서리. 이걸 바꿔버린 가장 대표적인 대동법입니다. 실리애교 가죠. 명가 후금사의 중리배교. 중리배교 하면 줄 겁니다. 아까 방금 언급드렸죠? 중리배교. 새롭게 커오는 후금과 그 다음에 명나라 중리배교. 북인이 정치를 독점했다. 북인 정치 독점 요거 잡아야 돼. 대북 잡아야 돼. 대북이. 북인도 아까 요거 적어놓으면 됐다. 거기다가 대북 소북 적어요. 북인 정권 옆에다가 대북 소북 적고, 대북은 여기 봐봐. 남명 조식 종 이런 같은 세력들 갖다가 대북 세력이라 불러. 그 다음에 얘들은 강해군을 지지하고 소북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대북 세력들이 소북을 다 제거해버리죠. 거기다 적으면 돼. 대북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대북, 소북 구분하시면 돼. 이 정도는 잡아야 돼. 공무원시험 이 정도로 나온다고. 붕당사가 좀 까탈스럽고 어려운 법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이 정도는 잡아주셔야 돼요. 9급 수준의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강해군의 실정이 나왔네요. 강해군의 실정이 뭘까요? 인사 독점이에요. 인사 독점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인사를 독점했을까요? 붕당정에서도? 강해군은 북인 정권이니까 북인들이 인사를 독점한 거야. 그럼 나머지 정당들이 어떻게? 짜증나지? 야, 니네끼리 다 처먹어라, 자식들아. 이렇게 되는 거지. 욕하는 거지. 얘나 지금은 똑같아. 지금이 우리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정권 잡은 사람이 인사권을 다 독점하니까 상관없어. 일명 행정학 제의라는 역관주의야.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민주주의는. 다음, 혜태 변척소 사건 갑니다. 이거 7급 기출이 한번 나왔죠. 혜태 변척소. 볼까요? 정인홍의 무함을 받은 스승 조식의 변호를 위해서 이현적과 이향의 행적을 거론한 비판한
사건입니다. 강해공대 정인홍의 주장으로 남인의 추앙을 받던 해제 이현적인, 해 동그라미 치면 돼. 해. 태계의 태자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해태. 태계 이양을 문묘에서 성균관에서 공자님 입회와 같이 진열되어 있는 문묘에서 삭제하고 이를 반대하는 성균관 인생들을 축출하는 사건으로 반발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인홍은 청금록에서 삭제되었다. 성금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균관 다닐 때 그 출석부예요. 실제 청금록 해체된다는 얘기는 사대부의 명의에서 삭제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출석부라는 게 있었잖아. 네. 그래도 청금록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옛날에 그 성균관 학생들, 그 다음에 서울의 학생들이 겉옷을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었어. 선생님들 이런 옷을 입었어. 그 푸를 청자를 써가지고 청금록이라고 불렀어요. 네. 인조반정으로 정인홍도 처형되었고 학파가 전체가 쇠락되었고 남명조식도 문묘에 배양되지 못. 이거 기출이에요. 남명조식이 성균관 공자의 사당에 입회가 전시가 됐는지 유무를 물어본 거예요. 조식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혜택 변척수 사건으로. 네. 개축옥사 불안정한 왕위를 지키기에 인목대비 선조의 계비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을 살해, 도덕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즉 인조반정의 꼬리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모살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조갑니다. 밑에요. 서인정권입니다. 네, 서인정권이고요. 살림이 여론을 주도하여 이를 중앙전체에 주도. 살림 밑으로 좀 살림. 이거 이미 여러분들 같이 한번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지방의 유생들이 과거 패스하고 중앙으로 진출해서 하나의 클럽을, 바운더리를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살림이에요. 얘는 지방 유생은 맞는데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중앙에 청거를 봐서 중앙에 진출한 세력들을 갖다가 살림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세력 누군지 아시죠? 송시열 같은 사람들 가장 대표적이죠. 송시열이 되게 제자를 많이 길러내죠. 중앙에 제자들이 관직에 나갔겠지. 야, 도대체 니는 어느 사람한테 배운 거야? 충청도에 누구야? 충청도 그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 계셔? 이렇게 물어봤겠지. 우리 선생님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라고 대단하신 분이지. 아니 들어온 애들마다 전부 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상당수가 송시열 제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과거 시험을 잘 가르치는 패스하는 일타 강사들이 막 만들어져. 막 과외시킨다고. 부모님들이. 얘네 지금 꼭 같아. 그럼 어떻게, 니네 선생님 누군데? 우암 선생님, 송시열이. 다 송시열 얘기한 거지. 송시열은 지방에 초시 합격은 했어요. 예, 초시는 합격했지만 성균관 입학 이런 거 안 했어요. 예, 그냥 나는 학문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살림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서 살림들이 중앙의 권력을 잡기 시작했다.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권력 핵심 축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서인 정권이 병권을 장악했다. 국난이 두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묘란과 병자호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계기로 어영청, 총류청, 수호청을 설치하고 그들의 권력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어영청, 총류, 수호청 전부 다 인조 때 만들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조 때 만들었고, 특히 여기 어영청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인조가 만들었고 효정이 북벌의 본영으로 삼은 게 어영청이에요. 대략 군사가 2만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출발점은 어영청, 인조 때는 7000명에서 효정 때 가면 3배로 늘어나서 2만 1000명 정도가 됐다. 어영청. 그래서 저기 북한산성에 어영청을 주로 주둔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북방에서 내려온 적이 있다면 서울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경기도 고양시 쪽에서 산성을 쌓고 지키는 방법이었다. 이해 가셨죠? 이게 어영청입니다. 처음에 출발이 몇 명이었다고요? 7000명. 점차 몇 배로 늘었다고요? 3배로. 합치면 어떻게? 3721이니까 2만 1000여 명 정도로 군사가 증강됐잖아요. 그죠? 근데 효정 사후에 어영청은 어떻게 될까? 유지될까? 없어질까? 유지하면 없어지지. 이들 직업군인들이잖아. 그럼 이거
주면 버티는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어. 여러분 공무원 되는 월급 안 주고 어떻게 해? 뭐야? 씨, 안 나가고 말지. 차라리 밖에 취업하는 게 낫지. 뭐 얘들이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지. 그때 뿔뿔이 흩어진 모습이 어영청의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진 모습을 어영부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가끔 쓰잖아. 누군가에게 되게 군기 빠지는 행동하면 아씨 어영부영 하지 마. 씨. 똑바로 해. 씨. 우리 군대에서 이런 용어 많이 썼거든요. 어영부영 하지 마라. 그래서 선생님 군대에서 이걸 살짝 얘기했어. 장교님한테. 이거 어영부영의 단어는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랬어? 근데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지식을 전달해줄 때 되게 혼났어요. 네. 자기가 모르는 걸 밑에 부하가 아는 척했다고 되게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묻는 말만 대답하고 샷다마우스. 어영부영하지 마. 공 똑바로 해. 어영청. 어디에 있다고요? 응? 됐습니까 이제? 자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효정 갑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인 거 아시죠? 복림대군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소현세자인 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 복잡해지죠. 네. 소현세자가 의문사를 당하게 되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이제 왕이 되죠. 이게 이제 효정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서인들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복림대군은 북벌 정책이야. 청나라를 공개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서인들의 정책이 북벌이기 때문에 군사를 징발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조총을 만들고 되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긴 해요. 근데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일종의 이장 전술이기도 해요. 서인들의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서인들과 효정이 결탁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전쟁을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그 당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청에 게임이 안 됩니다. 하루 이틀은 깨지기 때문에 뻔한 장사이기 때문에 그냥 정권 유지책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속은 거지? 백성만 속은 거야. 백성들에게 막 전쟁 막 호도시키는 거야. 백성들 속이는 거야. 전쟁 날 것 대비해서 군량이 더 걷어가고 군인들 막 더 징집하고 백성들이 되게 타이트한 생활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일종의 서인들의 정권 유지체가 그 욕먹는 거예요. 효정임금의 북벌 정책은 실제로 지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 유지책으로 백성들을 호도하는 속이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 현재 학계의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합니다. 효정가 보죠. 북벌을 내세운 서인의 전국을 주도했고 남인과 공존하였다. 서인 남인 동그라미죠. 공존했다. 서인과 남인 공존했다. 근데 남인 대신 북인 공존하면 안 된다. 군비학중 청에 대한 북벌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고 나선정벌이 즐겁습니다. 저기 러시아 애들이 청나라 땅을 야금야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청나라 애들 우리나라에게 효정임금일 때 야 니네 조총부대 좀 보내봐. 왜냐하면 조총부대를 만든 목적은 청나라에 복수하겠다 만든 게 조총부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총부대를 갖다가 청을 공격할 목적으로 만드는데 청을 이에서 써먹어버린 거야. 러시아의 남하를 갖다 막아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배가 졌습니다. 이렇게. 나선정벌은 명분론의 입에다. 그렇게 명분을 강조했던 사람들의 명분이 입에 된 거지.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략자들은 명분을 되게 중요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명분을 입에야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이항과 이의 가봅시다. 101쪽입니다.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항과 이의 갑니다. 이항부터 먼저 가죠. 주리론. 좀 지울게요. 양이 많아져서. 시험 밑에 2 봐보세요. 주기론. 주리론 인의 애치. 사람 모름적이 인 어지러워야 된다. 의가 있어야 한다. A가 있어야 한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생기는 것들이죠? 내가 공부해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인의지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7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죠. 이건 공부하지 않고도 그냥 저절로 내 몸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배고프면 어릴 때 어떻게 엄마한테 젖달라고 막 울었지. 그쵸? 좀 크면서 어떻게 욕심부리기 시작하죠. 자기 물걸 막 욕심부리시. 뭐 기쁘고 슬프고 노여고 이런 감정들이 막 생긴다고, 성장 과정 중에. 저절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걸 주리론이라고 하고 이걸 주기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주리, 주기론이라고 불러요. 이게 쉬운 성리학이 어려운 성리학이야? 어려운 성리학. 왜 생겼어 이거? 어떤 아저씨가 난 일으켰어? 걱정 많았지. 걱정 때문에. 이 걱정 난 때문에 주리론, 주기론, 성리학, 어려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한다 애들이, 사대부 자식들이. 왜 공부할까? 시험 과목이야. 과거 시험에 봐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한국사 과거 시험 과목이 포함되면 안 되면 공부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봐봐. 중국도 그렇고 고려도 조선도 그렇고 21세기 대한민국도 똑같이 한국사가 역사라는 과목 시험 과목이에요. 뭐 조천 싫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죠. 이왕 선택 과목을 정해진 거니까 뭐 선생님이 싫어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책이 싫어도 공부해야 되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의무사항이니까. 됐죠? 주리론, 주기론. 다시 이항 가봅니다. 대표적인 인사 김성일, 유성룡. 이 사람은 이항의 제자들, 이항의 애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이 김성일, 유성룡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김성일은 그 선조 때 일본으로 파견되죠. 항룡길과 함께. 얘기 한번 했나? 파견합니다. 일본에 새로운 수장이 생겼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응?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았다고 시켜서 군인 아저씨가 전국을 통일해버렸다고. 무사들을 통일했다고. 그 자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동인과 서인 서로 다른 사람을 파견했다고. 선조에게 보고하게 된다고. 동인 김성일은 이항의 제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김성일은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 조짐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Don't worry 했다고. 대신에 항룡길은요. worry예요. 걱정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두 사람이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졌지.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Don't worry로 가요. 선조처럼 느긋하신 분, 돈오리로 가버려. 우리가 국방 문제는 돈오리가 아니라 되게 오리해야 돼. 그지? 걱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보고가 잘못된 거지. 그럼 결국은 뭐야? 터졌지. 임진왜란이 터진 거잖아. 그래서 김성일 경상북도 안동 사람이에요. 이항 제자니까. 안동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의병을 일으켜서 의병장이 되긴 하지만 전사하게 돼요. 차라리 잘 됐어요. 이 사람은 전사하지 않고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났다면 어떻게? 이 사람은 제 1번이야, 타자가. 뭐가? 그렇지. 저 친구 목 치고 있다. 네. 그렇잖아. 네가 왠데 돈오리야 시켜라고 할까요? 우리 다 죽었는데 네가 무슨 돈오리야? 네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돈오리야 했는지. 항룡길이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봤더니 눈이 쫙 찢어졌고 우리가 보고 싶은 해안가를 갖다 보고 싶었어.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배를 먼저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배를 갖다가 육상에 놓지는 않을 거거든. 바다에다 띄우기 위해서 바다에다 건져 있을 거거든. 요즘은 뭐 조선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김성일과 항룡길이 요구한 게 그거였대요. 가서 바다를 좀 구경시켜달라. 그럼 쟤들이 바다를 보여주겠냐고. 안 보여주지.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보여주는 거야. 그걸 봐야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건데 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김성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돈오리하고 항룡길은 아닙니다. 워리 해야 된다는 이 사건이. 이게 선조 때 대표적 사건이야. 이거 분당 처음 할 때 나온 제일 먼저 사건이 저거예요. 항룡길과 김성일이 파견됐을 때 어떤 보고를 했느냐.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학생 중에 황시성 가진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 우리 황씨들은 되게 정직합니다. 왜? 항룡길 보세요. 제가 황씨입니다. 그래, 맞다. 이런 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조상들에 대한 우월감을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애우는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항씨 있어? 항씨 없어? 있으면 그렇게 써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장 다시 해봅니다. 도덕과 인간의 힘성을 주는 이상 주제였다. 이기 이원론.
이와 기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다르다. 이가 뭐죠? 이론론적 이기론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앞전 시간에 했던 사람도 들었는데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이거 한 번도 안 들었죠? 안 들은 사람,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안 들었어?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은 것 같아? 야, 보자. 해야지. 해줄게요. 봐보시죠. 이와 기는 원인이 두 가지다 얘기합니다. 이와 기는 원인이 두 가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영어로 좀 해볼게요. 그러나 나는 같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기연, 이는 뭐죠? 인, 의, 예, 치. 이건 칠정이죠. 인의 예지와 칠정은 원인이 두 가지 같아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이는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하면 지각 하나도 안 날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가지고 또 시험장까지 갈 수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딱 끝나고 나면 딱 쉬는 시간에 저게 무슨 말이지? 기억이 안 남았구나. 그래서 절대 잊어먹지 않는 예문을 들려줄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쉽습니다. 자, 우리 좀 더 쉬는 시간에 가면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갈 거거든. 안 가는 사람은 안 갈 수도 있어. 상관없어. 간다고 가정하에 한번 생각해봐. 질문할게. 화장실을 가는, 소변을 보러 가는데 요놈이 명령해서 갔어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소변 마려서 갔어요? 소변 마려서 갔대, 이 친구. 어떻게 가실 거예요? 여기서 네 몇 번의 척추신경청에서 화장실 가라고 명령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소변 마려서 가신 거예요? 명령해서 갔대요. 뒤에 또. 명령? 소변, 여기서 명령했대요. 뒤에. 명령. 야, 니네들이 해로 같으면 좋은가 보다. 명령도 하고. 예? 어떻게? 말해서 갔죠? 옆에는요? 더 이상 생략. 다 나뉘죠, 이렇게. 생각이 다르죠. 이렇듯 이양 생각과 이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마려운데 이양 선생은 원인이 두 가지란 거야. 이게 뇌에서 명령해서 가는 사람 하나가 있고 그냥 내 소변 마려 가는 거야. 뭐 그거 가지고 신경 써.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야. 근데 율곡이인은 간 건 매 한 가지라는 거야. 응? 자, 이양 선생 봐봐. 원인이 두 가지로 간다는 얘기야. 근데 율곡이인은 이렇게 명령해서 간 거나 내가 소변 마려서 간 거나 무슨 차이가 안 나는 거지. 간 건 매 한 가지인데. 그래서 나는 같다고 본다는 거지. 아니, 이기이온론, 이론론, 이기이온론 가지고 100번 해봐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 소변 얘기하면 딱 이해가 와야 돼. 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 어차피 간 것은 매 한 가지야. 누구라고? 율곡, 이. 야, 명리에서 간 사람이 있고 그냥 소변 말아서 간 사람이 있어. 이거 누구라고? 이황. 이제 갔어? 자, 그런데 이 황해에 제자가 등장해요.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전라도 광주 사람, 이 사람은 경상도 안동 사람이야. 이 사람이 31세가 되는 해에 이황의 제자가 돼. 그래서 서로 편집글로 자신의 주장을 어필을 하게 돼요. 이걸 일명 사단칠정 논쟁이라 불러요. 사단칠정, 인의 예지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 7가지. 이거 논쟁이야. 봐. 기대승이 스승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사단 칠정 논쟁이라 막 가서 총질하고 칼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자기 집에 노비들이 글을 써가지고 강주에서 88 고속도로 타고 안동까지. 안동에서 다시 편지 글을 가지고 다시 강주광역시까지. 편집으로 서로 싸우고 이걸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말 그대로 파이팅이 아니라고 논쟁이라고. 제자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 아니 율곡 이인은 이기이혼을 인정한 듯하면서 이론론적 이기이혼을 주장합니다. 저는 이게 더 가깝다 생각하는데 스승님 왜 딱 무자를 자르십니까? 이렇게 명령한 것과 소변 마려운 걸 딱 자른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주장을 하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 뭐라 불러? 이기 공방설이래. 공방설이 여기 한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같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기대생이 생각해요. 그럼 이걸 누가? 이양 선생이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논쟁 끝에 일부를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불러요? 이기 호발설이야. 아, 상호작용하는가 봐. 이해 가셨어? 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양 선생은 되게 그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제자인 기대승의 생각에 대해서 약간 굽혔지. 아, 그래, 우리 제자 말이 옳은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상호작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기 호발설이야. 상호작용하는 것 같아. 이기 공방설, 이기 호발설. 편집글로 아름다운 싸움을 하게 돼서 스승과 제자 간에. 이걸 사단 칠정 논쟁이라 불러요. 예, 되게 장장 7년 이상을 싸웠어요. 편집글로. 예, 그래서 이양 선생님 나이를 먹었지만 되게 오픈 마인드였다는 걸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사단 칠정 논쟁 하면 누구 나와야 된다? 기대승. 그 다음 나이 먹은 이양 선생. 이기 공방설, 그 다음 이기 호발설로 수용하게 됐다. 오케이? 이거 딱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쪽 이양 선생 애안향약 별표 갑니다. 애안향약. 네, 안동에다 만든 거죠. 애안향약. 그러니까 조광조가 향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향과 이의에서 전국적으로 분포가 출발점입니다. 제자들이 동방의 주자라고 칭했습니다. 동방의 주자라고. 주의 선생으로 칭했다는 거죠. 이의 선생들이 제자들이 뭐라 했을까? 여기 안 나와 있나? 율곡이는 제자들이 아니 근데 이향 선생 이 동방의 주자라고 그러니까 동방의 공자로 칭했어요. 써놓으세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예, 이의는 밑에 점 하나 찍고 동방의 공자라고 자기 제자들이 폈어요. 주자는 남성도 인물이고 공자 저 앞에 그러니까 오리지널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이의는 그러면 공자지 뭐 이렇게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 자기 스승이 더 뛰어나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지어서 갑니다. 이양에 주자서 절요 알아야 돼 무조건. 잘라. 절요라는 말은 요약했다는 뜻이에요. 주자가 쓴 책을 요약했다. 성학십도 군주론입니다. 성학십도는 군주론, 도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 뭐가 돼? 앞으로 왕이 될 세자들은 네 스스로 알아서 군주학을 공부하라는 뜻이야.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 누군가 강제를 시킬 게 아니라 네 알아서 공부하라는 뜻이죠. 즉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전습록, 전습록 잘라봐. 전습록은 양매각 이론서예요. 양매각 이론서라고. 전습록은 변이 붙으면 어떻게? 양매각 비판서가 돼요. 구간을 짓겠죠? 양명학. 우선 양명학이 뭡니까? 봐봐. 성리학은 신분질서를 되게 강조해. 내가 태어날 때 양반이야. 내가 태어날 때 왕실이야. 내가 태어날 때 일반 백성이야.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 노비야. 그 신분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성리학이에요. 그런데 양명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물주가 있다면 사람을 만들었을 뿐이지 신분을 만들지 않았어. 곧 모두는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해 가셨어? 그런데 신분제 사회 조선이라는 나라 서울에서 모든 사람 평등하다, 양반할 것 없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어떻게 할까? 기득권 얘들이. 야, 얘들 다 잡아들여. 다 잡아넣겠지. 이 새끼들이 신분제 사회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 수가 없지. 남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도망쳐야 되겠지. 그게 강화도야. 강화도 섬에 들어가서 얘들이 학파를 이뤄. 그래서 이거 강학파라 불러. 근데 강화도 가가지고 인천 사람들 공부하고 싶은 사람 강화도로 건너와서 이렇게 못해. 왜? 소문나면 다 잡혀가니까.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해서 공부했다 해서 가학적 학풍이라 불러. 가학적 학풍이라 불러. 양명학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되게 공부할 만한 게 되게 많아. 오늘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 강화도가 그런 부분도 있었군요. 강학파가 있었군요. 뭐. 아셨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맞아 죽는 것보다 낫다 싶어 도망쳐 오신 분들이 강화도 줄 사람. 강학파입니다. 일본 성리학이 영향을 줬다. 주리론의 밑줄 보시고, 임진왜란때 필요인이 된 강항에 의해서 강항의 밑줄을 씁니다. 네. 그 군인이 체포돼서 끌려가면 이거 포로라고 불러. 민간인이 체포돼서 가게 되면 이건 포로가 아니라 피로인이라고 불러.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제가 피로인이라는 용어를 써놨어. 포로란 말을 안 썼어 일부러. 그죠? 네. 아까 얘기했죠. 포로는 군인들이, 일반인들은 피로인이라고 불러. 강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리론 일본에 처음 전파됐다. 2위로 가봅니다. 기후학파, 통치체제, 수치체제 개혁, 현실적 개혁자 봐요. 그래서 이양 선생은 좀 보수적인 반면에, 보수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31살까지만 서울에 있다가 낙향하게 됐어요. 예, 서울이 싫어서 낙향해서 정치 싫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야? 낙향했다면 후학을 양성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양 선생은 이거야.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어. 근데 여러 관리들이 이걸 지키지 못할 뿐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이양 선생의 생각이야. 근데 이는 현실 정치이지. 야,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하에 물이 다 들어갔다고? 그럼 지하칸을 없애든가 뭘 하든가 막 개혁책을 막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론자예요.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곡이는 지방에 내려가는 인사가 아니라 중앙에서 정치하는 인물이야.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되게 개혁적이에요. 사건, 사고 미래서 예방하거나 사건 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조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수치체제의 개혁, 세금이 너무 과하게 걷는다는 거야. 수미법을 주장하는 거야. 지방의 특산물 너무 과하게 걷지 않아? 쌀로 걷자 이런 걸 주장. 현실적이면 개혁적이다. 이론론적 이견을 설명드렸고요.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해주 향약과 서원 향약이 별표갑니다. 예, 항해도 해주하고 서원 청주입니다. 예, 청주 관찰사로 갔을 때, 그 다음에 해주에 목사로 갔을 때 해주 목사 때 해주 향약, 그 다음에 청주에 관찰사로 갔을 때 서원 향약. 향약을 우리 고을에, 우리 군 단위에 약속 자치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주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양의 이한향하고 이의 해주하고 서원향약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틀리시면 되게 많아요. 함정판 많이 틀린다고 이게.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저서 갑니다. 이의 계획책 갑니다. 동호문답. 우리 동호대교 있죠? 3호선 지하철 건너가는데, 한강 건너갈 때 동호대교인데 그 밑에 건물 하나 지어졌다고. 여기에서 왕에게 시무치가 올렸다 해서 동호에서 글을 쓰고 스스로 질문에 답변했다. 동호문답이야. 그러니까 동호에서 Q&A 했다고. Q&A를 했다고. 동호문답이야. 시무책, 개혁책을 건의했다. 성학지벽, 군주론입니다. 앞으로 군주가 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멍청한 놈이 될지 영리한 놈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꼬맹이 때, 세자 때 머리 뚜껑 열어서 강제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학지벽입니다. 많은 봉사. 많은 봉사. 봉사란 말은 상소문을 써서 누구도 보지 않고 봉했다. 편지 봉투를 봉했다. 그래서 편지 봉투할 때 봉도, 봉투란 말도 봉했다는 뜻이에요. 누구 보지 못하게 우리가. 편지 봉투에 붙이죠. 이렇게 풀로 붙이지. 그러니까 만 가지의 시무책을 건의했다는 뜻이에요. 많은 봉사의 핵심이 뭐냐면 10만 양병설을 적어놓으면 돼. 많은 봉사는 10만 양병설을 건의했어. 임진왜란이 일어날 거 10년 전에 이걸 얘기했어. 근데 아쉽게 이분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가셔버렸어. 10년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생존했다면 율곡이 우리가 임진왜란 때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피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결과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경몽요결. 뭘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를? 몽자예요. 무슨 몽자? 어리석을 몽자. 어린아이들이 읽어야 할 책, 연치면 초등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는 뜻이에요. 찬자만 띄고 난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이라는 뜻이 되겠지. 예. 훗날 북악과 계하사상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쉬어가겠습니다.